숙제들은 잘 해오셨고요. 여기도 잘 해왔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순서는 숙제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유 봐서 테스트를 보던지 말든지 결정을 하고, 일단 테스트는 뽑아놨는데, 또. 왜? 조금 여유가 있어서 테스트도 보고 하는 게 실제 실력에 도움이 되지. 테스트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4점짜리만 있으니까 부담스러워. 4점 집중하느라고 테스트를 갖다가 쉬운 문제 없이 그냥 바로 4점부터 시작을 하니까 10문제밖에 없지만 부담이 많이 된다. 자, 일단은 여기 10문제 중에 8개 이상 맞는 게 목표입니다. 테스트 여기 4점 집중 10문제를 보면 8개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8개까지 맞으면 미적분도 비슷한 실력이다 라고 했을 때 일단 2등급 이내는 확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 두 문제 중 하나나 아니면은 미적분에서 30%. 근데 사실 미적분 30%를 맞추기 훨씬 힘들 텐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1등급이 굉장히 유력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매번 미적분이 컷이 낮아요. 나머지 확통이나 기하보다. 그러니까 1컷 안에 드는 걸로만 했을 때 사실 미적분 선택은 한 문제 정도의 여유가 더 있는 편이다. 보통은. 근데 올해 수능이 보통일 것이가 그런 문제인데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최근에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고 청문회하는 걸 봤는데 교육부 장관이 국정 왜 경질시켰냐 그랬더니 공정수능 어긋나다 경질시켰다. 공정수능에 어디가 어긋나냐 당신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냐라고 했는데 내가 원래 그걸 판단할 위치는 아니지만 보면 안다. 이런 식으로 대체 뭐 하자는 건지. 그래서 킬러 문제가 뭐냐. 내가 킬러 문제를 뭐라고 말하기는 애매하고. 아니 만약에 바꿀 거면 내년부터 한다던가 내후년부터 하면은 모르겠는데 왜 당장. 그러니까 원래 3년 전에 해야 돼. 3년 전에. 맞아. 원래 3년 법적으로 3년 전에 해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 출제 난이도를 개입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그거는 평가원에서 그 출제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인 거잖아. 자기들 다 원래 그러니까 법에 근거한 출제 기준이 다 있는 거고 그냥 맘대로 하는 게 다 법이 있다고. 법이 그 법에 근거한 출제 기준으로다가 판단해가지고 다 내고 그래서 교과 내 문제만 나오도록 검수를 다 하고 실제로 교과 내 문제가 아니게 되면 소송이 걸려. 그래갖고 이제 막 문제가 된 적도 있기는 있어. 근데 그러면 사실 다 수능이 본 이후에 그 소송을 통해서 이게 적법했는지 적법하지 않았는지 적법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보상을 할 건지 그런 걸 갖다가 다 이제 법원 판단을 통해서 하게 돼 있는 거거든. 그게 정부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지. 뭘 법에다 근거하는 게 있으니까. 왜 우리 불쌍한 고3들이 이렇게 공부해야 되나 저렇게 공부해야 되나 헤매게 이걸 갖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있잖아. 우리 불쌍한 고3들 어쨌든 본인 실력을 탄탄하게 다지는 거 말고 딱히 믿을 구석이 없습니다. 자, 본인 실력을 탄탄하게 다져가야 해요. 자, 일단 삼각함수 뒷부분 숙제 질문 그 다음에 삼각함수 끝까지지 그치? 삼각함수 끝까지 숙제 질문 그 다음에 뭐 끝난 다음에 수투 넘어가서 다함수 미분법 지나치게 숙제 내준 데까지 질문풀이. 자, 요 순서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및 예제 좀 맞아보도록 합시다. 누가 먼저 들어볼까? 오늘 2명이에요? 한 명 변결이에요? 아프면 본인이 제일 손해세고 서로 또 그러니까 한번 아파가지고 뭐 그날 할 일도 다 못하잖아. 아프니까. 그럼 이제 밀려가지고 결국 그 할 일들이 나중에 쏟아져서 돌아온다고. 얼마나 힘든데 이걸 또. 건강관리 유념들 하시고요. 자, 아프면 그러니까 사실 안 아프고 싶지 누구나 안 아프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맞는데 최대한 좀 신경을 써서 안 아파야겠다. 자,
삼각수 질문할 거 번호 불러봅시다. 41번. 41번이요. 다른 건 없어요? 자, 그러면은 41번 보고 그 다음에 수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41번에 고정된 삼각형이 먼저 있었어요. 고정된 삼각형은 그러니까 이쪽이 둔각으로 보이는 삼각형이지. 여기는 30도. 30도가 좀 너무 벌어지긴 했는데. 자, 이 길이가 3. 이 길이가 2. A, B, C. 삼각형 ABC가 있어가지고 변 BC 위의 점 P. 자, P에서 AB와 AC에 내린 수선발을 M과 N. 요렇게 수선발들을 내려가지고 M과 N. 자, 요렇게 해놓고. 자, 문제가 말하는 건 PM 분의 AB 플러스 PN 분의 AC. 자,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인 거지?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 자, 그럼 요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뭐부터 좀 얘기를 해볼 거냐면 숫자를 바꿀 거 일단 숫자를 바꾸자. 너니분 2, 너니분 3. 맞지? 자, 그럼 나머지 PM과 PN에다 좀 문자를 부여해가지고 자, 여기가 X, 여기가 Y. 자,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의 최소를 바라고 있는 상태다. 맞지? 그럼 여기서 이 식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 이제 이 삼각형 그림을 통해서 X, Y 사이에 뭔가 관계식이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겠지. 여기까지 해야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각형에서 어떤 수선의 발이 등장을 한다.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이 등장하게 되면 뭘 생각해 주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넓이를 생각할 일이다. 오케이.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이라는 게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 넓이를 생각할 일이다. 이해되니?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P를 요렇게 갈라가지고 요 아래쪽 삼각형과 요 위쪽 삼각형을 넓이를 더하면 전체 삼각형이 나와야 되지. 맞지? 자, 그럼 아래쪽 삼각형 넓이가 얼마냐면 X야. 맞지? 위쪽 삼각형 넓이가 얼마냐면 2분의 3y야. 맞니? 그럼 이게 전체 삼각형 넓이로 나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전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30도 얼마야? 자, 요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맞니? 자, 분수가 꼴보기 싫었으니까 양변에다가 2를 곱해서 2x 플러스 3y는 따라가면 3. 자, 그럼 요렇게 식이 있고 이걸 통해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뭐 해야 되는지. 이거 사실 수하에서 한 거거든요. 최근에 한 건 아니야. 좀 오래되긴 했어. 수하에서 한 건데 뭐 해야 되는지 기억나요? 산술기야 또는 코시-슈바르트 분동식을 쓸 수 있어. 근데 그걸 쓰기 위해서 그 전 단계가 하나 필요해. 그 전 단계가 뭐지? 얘랑 그쵸, 곱해요. 근데 이게 먼저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자, 얘를 갖다가 이게 수하에서 하던 요령이라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먼저 할 일은 요렇게 곱하는 거야. 이 곱한 거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해도 되고 코시-슈바르트 분동식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상태의 최대 최소라는 게 원래 더 기본 모양이거든. 문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어려워지는 음영 모양이 이 상태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를 주고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든지 얘를 주고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든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중에 안 헷갈리기 위해서 미리 좀 계산하자라고 하면 앞에 3분의 1을 이렇게 붙여. 그럼 뭐냐? 목적하식이랑 똑같은 값이야. 그러니까 얘가 3이잖아. 그리고 실제로 약분하면 1이지. 그리고 목적하식이랑 똑같은 값이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약분해서 1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상태에다 이제 최소값 나오는 구조를 만들라는 얘기인 거고요. 오케이. 자, 산술기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걸 갖다 전개한 다음에 상수로 떨어지는 부분은 따로 몰아놓고 상수가 아닌 부분을 갖다가
산술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되고요. 내 개인 취향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훨씬 빠른 것 같다. 어떻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곱하면 얼마지? 루트를 씌워 얼마지? 요렇게야. 요렇게 곱하면 얼마고? 9 거기다 루트를 씌워 얼마지? 3 이렇게거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 구조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후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훨씬 빠르다고 본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요렇게 생긴 구조는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후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수 있는 문제는 보편적으로 후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가장 빠르다. 오케이. 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실제로 삼각함수 단원에 또 유명한 문제의 유형이 있거든. 반원 지름이 반지름이 1이지. 여기 점 P를 잡아가지고 요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요 길이를 갖다가 A, B로 표현할까? 자, A, B. 자,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 3AP 더하기 4BP 의 최소. 뭐 이렇게 나와. 아, 최대겠구나. 최대.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이게 되게 유명한 요인이거든. 원래 이거는 요 단원에서 나올 때는 이거 삼각함수로 풀라는 문제야. 삼각함수로 풀라는 문제. 오케이. 자, 삼각함수로 풀라는 문제로 원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이 각을 세타 요렇게 잡아주면 여기가 2 코사인 세타고 여기가 2 사인 세타고 맞지?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은 얘가 6 코사인 세타 더하기 8 사인 세타의 최대를 구해야 돼. 그러면은 뭐 하겠어 보통? 이 최대값 구하려면 합성을 하지. 미적분까지 배운 걸 전제로 하는 거지. 미적분까지 배운 걸 전제로 했을 때 뭘 하냐? 삼각함수를 합성을 하지. 오케이. 그래갖고 얘를 삼각함수 합성을 하게 되면 이게 10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자, 이런 식으로 되거든. 오케이. 그래가지고 얘가 2분의 파이가 나올 수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세타는 예각이지만 90도 근처까지 갈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알파가 특정각을 갖다 특수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1, 4분의 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2분의 파이가 가능하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최대는 10이다. 자, 이렇게 가는 방법이 원래 대표적인 문제 유형풀인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이 길을 갖다 그냥 x라 해. 이 길을 그냥 y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문제가 바라는 것은 3x 플러스 4y의 최대점. 맞니? 자, 그럼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야? 그렇지. 여기 수직 떨어지니까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9 더하기 16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상이다 3x 플러스 4y의 제곱이 되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요게 얼마가 되고 25가 되고 자, 요게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곱했으니까 100이고 그래서 얘는 10이야. 요렇게도 풀린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통하는 최대 문제는 보편적으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가장 빠릅니다. 보편적으로라고 하는 건 아닌 경우도 있긴 있다는 얘기야. 다른 방법이 더 빠른 경우도 있긴 있다는 얘기인데 자, 3학년 실전으로 얘기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 구조만 알아보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좀 익숙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더 빠른 방법인데 이걸 갖다가 버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나오는 빈도도 자주 나오고요. 이래니 그러니까 좀 제한이 있긴 있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모양 자체가 독특하다고. 그 모양을 좀 만족하는 구조라야 하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그걸 만족하는 구조가 딱 나오는 순간 알아만 본다라고 하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보통
보통은 더 빠르다. 다른 여러 가지 목표보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산술기가 쓸 수 있는 문제들의 상당수는 코시슈바르츠 공식도 같이 쓸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지금 요 마무리도 거의 대부분의 해설지는 산술기하를 택할 거야. 더 보편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와 유사하게 나오는 여러 가지 산술기하 유형들이 거의 대부분 사실은 코시슈바르츠 공식이 빠르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산술기하가 훨씬 빠르고 편한 경우가 있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모양을 못 쓰는 경우야, 그거. 구조가 그렇게는 안 맞는 거죠.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죠, 모양 자체가. 이해되니? 뭐 대표적인 예로다가 뭐 x 플러스 1분의 1,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요런 식으로 나와 있는 녀석의 최소. 되게 간단한 문제지. 자, 요렇게 나와서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이건 코시스파르스 보여서 못 써. 근데 얘는 산술기가 무조건 빨라. 오케이? 상성만 좀 조절해가지고 산술기가 쓰는 게 훨씬 빠르다고.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못 쓰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 산술기하 문제 대부분 코시스파르스 지금 동시에 쓸 수 있다. 그럼 그게 더 빠르다.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원에는 질문 요거 끝. 자, 그럼 수투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수투 다음 수 미분법 지난 시간에 끝까지 나가기엔 너무 많아 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잘랐지, 그지? 몇 번을 잘랐더라 내가? 73. 그죠? 73번. 저번으로 치러놨구나. 자, 74번까지. 자, 중에서 질문할 거. 44? 55? 56? 다 나왔냐? 오케이. 자, 그럼 44번부터 시작해볼까? 여기 지워도 되지? 문제 없지? 4천 중에 나오는 문제들, 특히나 너희들이 질문할 만한 수준의 킬러급 문제들은 한 문제에 칠판 한 바닥씩 다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44번부터 봅시다. 자, 44번에 두 삼참수 fx와 gx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gx는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인수들을 둘이 사이좋게 3개씩 나눠 가지는 거지. 총 6개의 인수가 지금 곱해져 있는 상태고, 자, 그때 gx의 최고차항 계수가 3이면 gx가 3 곱하기 블라블라로 간다면 그럼 fx는 당연하게 3분의 1 곱하기 블라블라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거지.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곱해서 1이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자, 그렇게 되고 gx가 x는 2에서 그때 x는 2에서 그때. 자, 그럼 여기서 문제에 이 x-2의 제곱이라고 하는 인수가 보이니까 상황은 gx가 이 x-의 제곱을 가져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래서 상황 1번 gx가 3 곱하기 x-2의 제곱을 가져가는 경우를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이제 x-1 하나 오거나 x-3 하나 오거나. 맞지? 자, 근데 거기서 극대가 되는 모양이 되려면 여기가 자,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맞니?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가 올 수 있는 건 3밖에 없는 거지. 나머지 인수 올 수 있는 건. 자, 이게 첫 번째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선 당연히 fx는 어떻게 생길 거냐면 3분의 1에
x-1의 제곱에 x-3 자 이렇게 생길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상황을 좀 미리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는 x-2의 제곱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x-2의 제곱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x-를 한 개도 가져가면 안 돼. 이해되시나요? 그 자리에서 극대가 나오려면 그 인수가 있다라면 무조건 이렇게 접하는 그림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gx가 x-를 가져가지 않는 상황이 되면 자, x-1과 x-3으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1, 3 요렇게 되는가? 아니면 요렇게 해서 1, 3 요렇게 되는가? 그럼 얘는 그리고 바로 아웃되는 거 이 그림 자체로 바로 아웃되는 거 확인되지? 얘는 1에서 극대가 나오게 된 상황이니까요.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웃이 될 건데 어떤 순서로 아웃을 시키냐면 요 자리는 이제 극대가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1대1을 이용하면 좀 빠르게 아웃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자, 이렇게 생기려면 요게 1대2가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3분의 3 더하기 2에서 이 자리는 3분의 5가 되게 돼 있어. 그러니 2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전체적으로 다 아웃이다. 자, 그래서 1번 모양으로 전체적인 내용이 fx와 gx가 확정이 되는 상태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렇게 나눠 가진 다음에 f 프라임 0 값을 구하세요. 이거 끝났네. 2018년 준킬러라서 그렇게까지 호러블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다. 오케이. 자, 확실히 최근 준킬러보다 쉽지? 듣고 나니까. 맞지? 자, 그래서 요거 미분해가지고 0 대입이니까 나머지 계산 할 수 있죠? 문제 없죠? 오케이.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55번. 이번에는 fx가 10을 그래도 제법 준 상태입니다.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px 제곱 플러스 q. 그러니까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1차항계수는 0. 그래서 1차항이 없다는 것까지는 문제가 정보를 준 거고요. 사실 마3p라고 하는 모양은 나중에 pq 사이의 관계를 만들다 보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직 아무 정보도 안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25 이하의 자연수 PQ 25 이하 자연수 P와 Q 문제가 원하는 건 순서상 개수예요. 자, 가조건에 절대값 fx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 그러니까 극값을 가지게 하는 a는 5개.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fx 능력 방정식 구조라고 하게 되면 서로 다른 세식이 있어야 되는 구조죠. 오케이? 그렇지가 않으면 개수가 모자라지. 이해돼요? 자, 그 원래 2개인데 접히는 것 때문에 3개가 추가가 돼야, 그치? 접히는 것 때문에 극대수가 3개가 추가돼야 5개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fx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는 상태가 돼서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면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요런 상태다. 자, 일단 가조건은 여기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뒤로도 계속 절대값 fx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1에서 절대값 fx의 최대값과 구간 마이너스 1,1하고 또 구간 마이너스 2,2하고 마이너스 2,2하고 무슨 소리냐? 최대값이 같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사이에 요렇게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맞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1 사이에 최대값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구간을 마이너스 2,1로 이렇게 확장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최대값이 똑같게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기기 위해서 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식을 좀 동반해서 해야 돼. 이것만 갖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더니 가지수가 좀 너무 많아져. 이것만 가지고 바로 그리려고 했더니 가지수가 너무 많아져서, 자, 미분에서 극대극소가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를 갖다가 25 이하의 자연수 P라는 게 있는 상태니까 좀 확인을 해가지고 좀 마저 얘기를 해보자면, 자, F'X는 3X제곱에 마이너스 6PX로, 자, 그래서 3X, X마 2P. 자, 요렇게 나오니까, 극대극소의 위치가 대략적인 위치가 잡히고 있어요. 맞지? 그러니까 0에서 극값 하나 나올 거고 2P, 그러니까 2P도 분명히 양수일 거잖아, 그지? P가 자연수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극값이 나올 수 있는 상태, 거기서 서로 다른 세식은, 자, 0.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 그지? 맞지? 그럼 얘는 실제 0에서는 뭐가 나올 위치냐면 극대가 나올 위치야, 원래.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2P. 요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문제가 원하는 건 절대값을 씌우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절대값을 요렇게, 자, 요렇게 접었는데, 자, 여기는 점선인데 이따가 마저 풀려면 좀 남겨놓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요렇게 생겼는데,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1 사이 구간하고 마이너스 2,2 사이 구간에서 최대값이 같게 하려면 그 최대값은 누구여야 하냐면 여기 극대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어야만 해. 이어야만 한다. 자, 왜 그러냐? 여기가 최대값이 아니려면 마이너스 1,1이 이미 여기까지 멀어져 있어야 되거든. 마이너스 1 여기, 1 여기. 뭐 1은 조금 더 가깝다고 해도 마이너스 1이든 1이든 둘 중에 하나는 요선을 넘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극대랑 같은 거 요선을 1이나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 넘어가 있어야 돼. 맞니? 그런데 거기서 얘가 더 멀어지잖아, 이제 범위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삐져나와도 이쪽으로 삐져나와도 최대값이 더 커지게 돼 있어.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은 아주 확정적이진 않구나. 어쨌든 자, 이 마이너스 2하고 2가 요 라인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최대한 많이 가야 딱 떨어진다. 이해되시나요? 최대한 많이 가야 딱 떨어지는 상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지금 여기 기준으로 살짝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그건 크게 상관이 없고요. 이 문제 조건에 의해서.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되는 상태여서 0에서 나오는 함수값, 그러면은 여기 2 자, 여기에 이제 F0 맞지? 그럼 F0이면 Q 맞니? 그러면은 여기 딱 맞춰서 이렇게 내렸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Q 맞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게 여기 딱 맞거나 사실 마이너스 2가 살짝 짧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Q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렇게 부등호 방향이 설정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2가 됐을 때 요 라인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2가 들어갔을 때 요 라인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라서, 2가 들어갔을 때 딱 마이너스 Q가 나오든가. 맞니? 마찬가지로 그거보다 살짝 크거나 같게 나오든가. 맞지? F2도 마이너스 Q 이상이 되어줘야 이렇게 최대값이 0에서 나온 F0, Q로 유지가 된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를 하자면 처음에 나왔던 요거 서로 다른 세식은 요건. 자, 그러려면은 F2P가 음수여야 돼. 더 길게 갈 필요는 없고요. 근데 만약에
FE가 저 극소보다 더 오른쪽에 상징. 그러면 Q보다 작아야 되는. 그 오른쪽 양수인. 그러네. 얘가 더 바짝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생기게 되는 점이 뭐냐면 자연수 P기 때문에 이 P가 2 이상이죠? 이해되니? 그러니까는 2가 이 P를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겹치는 것까지 가능하거든? 납득? 네. 겹치는 것까지 가능한데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최대값이 바뀌지 않는다의 영향은 이대로 판단하는 게 이제 끝나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납득? 오케이. 자, 물론 여기서 기본적으로 Q가 양수여야 한다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P와 Q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부등식 형태들을 정리를 해서 그 뒤에 나머지 자연수 25 이하의 노가다를 하는 내용이다. 오케이.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어떻게 어떤 노가다를 하게 되는 구조인가? 그 노가다 자체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노가다에서 자, 이런 식으로 테크닉을 발휘하면 좀 편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노가다 부분을 좀 같이 맞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F-2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F-2는 마8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P 플러스 Q인데 자, 얘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Q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렇게지? 자, 좀 넘겨서 정리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한쪽으로 보는 게 좋겠냐? 그래. 2Q는 이상이다. 12P 뿔 8. 자, 일단 요쪽으로 좀 정리를 해놓을게요. 나중에 다른 모양이 더 편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Q를 한쪽 방향으로 보는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 뭐냐? 2. F2. 자, F2라고 하게 되면 8 마 12P 뿔 Q가 마 Q 이상. 자, 그럼 비슷한 구조로 정리가 되면서 Q가 6P 마 4 이상. 자, 그러면은 여기서 6P 뿔 4, 6P 마 4보다 분명히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지. 생략. 굳이 풀 필요 없음. 이렇게 되나요? 자, 그 다음에 F2P를 해야 되고요. F2P. 여기가 좀 빡셀 것 같은데. 자, F2P를 하게 되면은, 8P 세제곱, 8P 세제곱. 그 다음에 2P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2P 세제곱, 마이너스 12P 세제곱. 에다가 뿔 Q 0보다 작다. 뿔 Q 0보다 작다. 자, 여기 등호 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얘네들은 등호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 보자. Q가 작아야 돼. 4P 세제곱. 맞지? Q가 4P 세제곱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왼쪽에 6P 뿔 4가 들어가게 되고 이상. 자, 그럼 여기서 노가다를 일일이 하기 전에 4P 세제곱이 6P 뿔 4보다 크지 않으면 그 중간에 공간이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한번 풀어가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인데 이게 3차 부등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한 적이 있나요? 3차 함수 그래프를 갖다 할 수 있다면 크게 무리 없기도 하지. 사실은. 자, 그리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P가 자연수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면은 뭔가 좀 더 편하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떨어지는 게 있냐? 조리제법이 먹히는 게 있나요? 극역수는 사실 말짱 허구성인데, 안 되는구나. 조립제법이 안 먹히지. 일단 1마일은 안 되는 거 진짜 금방 보이고 2나 마이가 지금 암산 돌려보니까 안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남는데 그게 이쪽은 4분의 5, 이쪽은 2분의 5 정리가 더 이상 안 되지. 조립제법이 안 되네. 자, 이거는 그러면 딱히 미리 풀 필요는 없겠고 여기서 그냥 차근차근 대입하다가 자연수다 보니까 이제 한번 오버하는 순간이 나오게 될 거라는 말이지 결국엔.
그럼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1부터 25까지 진짜 다 해야 될지도 모르. 아하. 얘가 25를 넘어가면 더 이상 이 오른쪽을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맞지? 그러면은 얘가 2만 들어서 4, 8에 32네. 1일 때만 2.5 신경 쓰면 되네. 맞지? 오히려 그쪽이 안 나오는구나. 초반에가 없어. 초반에가 없고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P가 1일 때가 10 이상 Q 3 미만이라 되는 게 없고 P가 2일 때부터 6, 2, 12, 4 16 Q 그럼 여기가 4, 8, 32가 되면은 자 문제가 말하는 건 P가 25 이하 P가 25 이하니까 얘는 필요 없고 25 이하만 범위에 남게 되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P가 3이 되면 바로 끝날 것 같은데? 아, 여기까지 있구나. 우선 18 더하기 4, 22. Q, 25 이하. P가 4면 안 돼, 이제. 24 더하기 3, 28이니까. 자, 그러니까는 실제로 개수 세야 되는 거는 노가다가 그렇게 심한 게 아니라 여기 두 줄만 개수를 세면 되는 거죠. 맞니? 자, 그래서 요렇게 개수를 세보자고 하면 10개. 그 다음 여기는 4개. 그래서 14개의 순서쌍이 존재한다. 계산 맞겠냐? 14개 맞네. 자, 요렇게 해서 55번 해결해봤고요. 역시나 칠판 한 바닥이 다 돌았죠. 44번 좀 일찍 끝나서 중간부터 시작했더니 결국 돌아서 칠판 한 바닥을 다 썼어요. 자, 그럼 5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워도 되냐? 문제없냐? 오케이. 테스트 봐도 되겠는데? 너희들이 지금 내 기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질문 수가 내 기대보다 더 잘하고 있다. 물론 기본 전제가 너희가 나한테 사기치는 건 아니겠지. 모르는 문제 꽁꽁 숨기고 번호 부르기 나 민망해서 안 부를래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는 건 알겠지? 자, 딸애를 안 부르는데 나만 부르면 민망하다고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실제로 내가 너희들 어떻게 그러면 숨겨버리면 내가 어떻게 그 부분을 채워줄 수가 케어를 해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절대 숨길 일 없도록 하시고 자, 먼저 보겠습니다. 2차 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래. 표현을 그렇게 해놔서 그런데 결국 fx는 어떤 a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고 a는 음수.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한 상태에다가 됩니다. 문제 없지? 맞지? 자, 극대라는 표현을 써도 2차 함수가 결국 여기 최대죠. 중학교 때 보던 그 모양에서. 자, fx는 3차 gx는 3차인데 2차 개수가 0이 아니래. 뭔가 되게 디테일하게 조건을 주는데 어디다 써먹는 건지 모르겠어? 여기다야. 여기 아니라 0이다야. 오케이. 자, 요렇게 주고 있었다. 자, 그럼 거기서 hx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함수 fx를 하다가 x가 0 이하에서는 그 다음에 gx로 넘어온다. x가 0과 같을 때 연속의 미분가능 같은 소리가 나오겠지? 역시나 실수 전체 미분 가능. 그럼 당연히 이제 연속 조건이 숨어 있는 셈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0 대입하면 같아야 되고 미분에서 0 대입하면 같아야 돼. 그런 조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표현을 해보자면 어떻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느냐? F0과 G0이 같아야 하고 F'0과 G'0이 같아야 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 fx와 gx에 뭐가 같아지게 되냐면 상수항과 1차항 계수가 같아집니다. fx와 gx의 상수항과 1차항 계수가 같아진다. 자, 요것만 갖고 얘기가 끝나는 건 아닐 거고요. 가족번에 hx는 h0의 모든 실근의 합은 1이다. hx는 h0의 모든 실근 합이 1이다.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자, y축. 여기서 왼쪽엔 이차함수 위로 볼로 요까지 결정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럼 이 뒤에 3차가 요렇게 이제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3차의 모양이 일단 후보로는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는 모양도 있을 수 있고요. 맞지? 그 다음에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가는 모양일 수도 있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어쨌든 3차의 구조라고 하는 건 이미 3차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증가, 감소, 증가든가 증가, 감소, 증가로 하면서 여기서 잠깐 감소가 뜬 거였던가. 오케이. 이해되니?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예 감소거나 아니면 감소, 증가, 감소 사이에 감소에 들어있거나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최고차계에서 양수일 때 모양하고 음수일 때 모양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런 거고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모든 실근의 합은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요렇게 갔을 때 여기가 0 여기가 x는 뭐냐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확정이 돼 얼마라고? 그치, 마이너스 2라고 확정이 돼. 오케이.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실근의 합이 3이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분명히 0도 이제 근에 끼는데 이건 합에서 0이니까 이제 티가 안 나잖아, 그지? 자, 오른쪽에서 실근의 합이 3이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모양이든 이 모양이든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하면서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요 모양에서는 두 개 지나가면서 그 두 개 합이 3일 수도 있고. 자, 일단 자, 오른쪽에서 x는 양수인 근 합 3. 물론 한 개일 수도 있다. 이해되니? 일단 여기까지 가족권에서는 먼저 얘기가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나의 구간 마이너스 2,3 하면 합이 마이너스 여기 딱 여기부터 시작을 했어. 자, 거기서 최대 최소 차 최대 빼기 최소면 당연히 이게 암수야. 차가 3 플러스 4 루트 3이다. 이게 3 플러스 4 루트 3이다. 자, 그러면 이창계수가 여기다가 무슨 과를 발휘를 할까? 아, 아래 게 안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치. 2차의 대칭축이 y축이 되지. 미분한 2차에. 그러니까 요 녀석의 역할이 G'X를 했을 때 2차 항이 나오고 상수항이 나올 때 요 자리가 이제 비게 되는 거잖아. 1차 항 자리가 이제 비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대칭축이 y축에 오게 되면서 기함수 모양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럼 기함수 모양이 된다라고 하면 얘처럼 극대극소가 있는 모양 불가능하고, 오케이. 극대극소가 있는 모양이면 여기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증가하는 중간에 0이 끼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떤 형태? 얘가 요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자, 요렇게 생기는 걸로도 우선은 연결이 가능했는데 얘를 아웃시켜주는 게 이거지. 얘를 아웃시켜주는 게 그럼 오른쪽에 양액근이 안 나와. 맞지? 그래서 빨간 라인은 안 되겠다. 파란 라인만 가능하다고. 그럼 다시 파란 라인으로 돌아오면 자, 여기가 변곡점이었고 요 자리 자, 그럼 요 자리가 분명히 3이어야 한다. 요렇게 되는 거고. 이해되니? 그럼 그 구간 끝이 하필이면 이렇게 3으로 맞춰라. 맞니?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이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요게 최대고 그지? 요게 최소잖아. 맞니? 자, 그러면은 이제 미정계수를 갖다가 좀 확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자, 이 자리는 여기 미정계수 구조상 그냥 Q죠. 맞지? 그냥 Q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식을 쟤를 맞춰서 식을 좀 다시 짜야 되겠다. 이걸 그 Q라고 할 게 아니라 Q라고 할 게 아니라 식을 좀 다시 짜가지고 좀 3차 최고차항 계수만 뽑아내면 되는 자, 그런 모양이 되게 하려고 하니까 일단 fx 모양을 새로 짜자라고 하면 ax 제곱에 마이너스 2ax 여기까지 이렇게 좀 결정이 되는 거지, 그지? 아, 그치. 플러스 2ax. 그치. 여기까지 좀 결정이 되는 거지. 자, 거기에 그냥 여기 b라고 표현을 하고 거기에 f(마이를) 통해서 최대값을 그냥 표현을 하자.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최대값을 표현하자면 이게 마이너스 a 플 b. 자, 요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때 gx는 최고차항 계수를 c라고 잡아주게 되면 그 뒤에 2ax 플 b까지 같아야 된다. 뭐야? 실수 전체 미분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얘는 3을 대입했을 때 0 대입과 같은 값이 나와야 해. 그지? 맞아.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C와 A 사이에 2A 사이의 관계가 2A가 마이너스 3C여야 하는 거지. 아, 그렇지. 이래야 하는 거지. 그래야 X제곱 마 9에서 X 플러스 3 X 마 3. 자, 요렇게 나와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로다가 다시 C는 마이너스 9분의 2A A 같이 써놨네. 마이너스 9분의 2A. 자, 그래서 사실 GX는 마이너스 9분의 2AX 세제곱 플러스 2AX 플 B. 그래서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AX 제곱 플러스 2A.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A 앞으로 뽑았을 때 X 3까지 뽑았을 때 마3 요렇게 나오니까 자, 여기가 루트 3자리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F 루트 3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아니, G 루트 3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그럼 G 루트 3이라고 하게 되면은 구하다 약분시키고 마이너스 2 루트 3A 마이너스 2 루트 3A 에다가 플러스 2 루트 3A 뿔 B냐? 그냥 이렇게 예쁘게 떨어져 버린다고? 그럼 저 무리수가 어떻게 나오지? 뭔가 이상한데? 그 루트 3 대입하면 루트 3 대입하면 여기서 루트 3을 대입하게 되면 3분의 9가 약분되는 게 아니라 3이 약분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게 3분의 6이 되니까 3분의 4 루트 3A 뿔 B 요렇게 되고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최대 빼기 최소를 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뿔 3분의 4 루트 3 A가 이제 B는 날아갔고 맞지? 최대 빼기 최소인데 이게 3 플러스 4 루트 3이다. 오케이. 그러면은 3 플러스 4 루트 3 약분되고 A는 마 3인가요?
맞니? 자, 그래서 A가 마3이라는 것만 있으면 B는 몰라도 답이 나오냐? 문제가 원했던 게, 그치, 미분한 상태에서 원했으니까 상수항 D는 없어도 되는 상태인 거지. 자, 그래서 A가 마3으로 나오면 fx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뿔 b고,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라서 문제가 바라는 h 프라임 마3 자리를 담당한다. 맞니? 자, 그래서 요게 18 빼기 62 요렇게 될 것이고, 자, g 같은 경우에는 바로 g 프라임 x로 완성해 버리면 되지. 맞지? a 자리에 마3을 넣어가지고 2x 제곱 마 6 요렇게. 자, 거기에 몇을 대입하는 걸로, 4를 대입하는 걸로 h 프라임 4를 담당하게 돼 있다. 그래서 4, 4 16 곱하기 2는 32 빼기 6 하면 26이냐? 자,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38 하고 답이 나오게 된다. 자, 요런 얘기. 자, 그러니까는 결국에 전체적으로 3차 개형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2차나 3차 개형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거지, 문제 하나에다가. 맞지? 그러니까 최대최소 유형이라고 나와요. 최대최소를 쓰기는 했는데, 그리고 최대최소를 쓰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거는 일부에 사용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이 그래프 개형에 대한 이해, 맞지? 미분 가능성이나 그래프 개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가, 그걸로다가 식을 잡아줄 때 어떤 요령으로 잡아주는지, 그게 잘 익혀져 있는지, 자, 그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유형이었다. 자, 문과 문제였지만 그래도 킬러서 앞죠, 문제가. 자, 아무튼 곧 종이 칠 거고, 그러면 지금 잠깐 각자 자기 거 정리하고 2교시의 테스트를 보고 3교시부터 테스트 질문풀이와 예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에서는 여기 실수가 없었던 거 칭찬 많이 해요. 칭찬 많이 해요. 오늘 실수 한 개도 안 했네. 네, 좋아, 잘했어. 지금 문제가 질문이 겹치는 게 없어가지고 테스트 질문은 그냥 개별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숙제로 나갈 부분 예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숙제로 나갈 부분 수원에 수열 들어갈 차례 맞죠? 자, 수열에서 한 2문제 정도 보고 어디까지 수열에서 숙제 내줄 거냐면 64쪽 36번까지 64쪽 36번까지 수열에서는 숙제를 내줄 거고요. 자, 예제를 풀어줄 걸 고르는 가운데 결국 등차등비에서는 킬러 문제로 올라간 적이 없어, 문제가. 수열에서 등차등비는 킬러로 올라간 적이 없어서 결국에는 바로 수열의 합 쪽에서 킬러 문제 급으로 나왔던 애들을 갖다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62쪽에 2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특징은 결국엔 이쪽에서 킬러 문제로 나온다 라고 할 때는 노가다 느낌이 안 날 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자, 네, 모양이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 자, 28번 문제요. 자, 수열 AN의 일반항은 AN이 로그 2의 루트 n 플러스 2 분의 2에다가 n 플러스 1. 자, 수열 AN은 AN을 요런 모양으로 내는 사람의 심리는? 자, 로그 하나를 복잡하게 써놨다. 요렇게 내는 사람의 심리는?
찢어줘라. 무슨 말인지 되니? 자, 논리적 당위성이 있는 건 아닌데 찢어줘야 문제가 쉽게 풀리게 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케이.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녀석을 쭉쭉 분리를 해주자면, 자, 루트는 앞에 2분의 1로 내보내고 중으로. 자, 그러면은 로그 2에 있는 1로, 그 다음에 로그 2에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빼기 로그 2에 n 플러스 2. 자, 요런 구조.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가, 자, 문제가 100 이하 자연수라고 했을 때, 자, 사실 수열 내용이 조금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로그 내용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100 이하를 먼저 봐야 된다고? 자연수를 먼저 봐야 된다고? 뭐부터 봐야 된다고 선생님 수업에 얘기를 했었는데, 100 이하가 먼저냐 자연수가 먼저냐? 자연수가 먼저다. 자연수가 먼저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그마가 역할을 한동안 해줍니다. 이 녀석을 갖다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자연수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요거를 갖다가 시그마를 할 때 실수배는 앞으로 묶어주세요. 요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은 그냥 시그마 공식상 M으로 나와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 이제 중간에 사라지는 꼴이 되거든. 맞지? 중간에 사라지는 꼴. 그럼 시작이 로그 2에 2, 다시 1 될 거야. 로 시작을 하고 중간 사라지고 끝날 때 마이너스 로그 2에 n 플러스 2. 자, 요렇게 끝날 것이다. 이렇게 됐니? 자, 요거를 갖다가 얘만 1 정도로 정리하면 더 이상 정리할 건 따로 없겠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된다고 해야 되겠냐? 자, 자연수 n, k, m을 갖다 문제가 다 쓰고 있었다. 대문자 n 정도로 가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가 자연수가 될 조건을 갖다가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만족하는 애들을 이제 노가다로 찾아내면서 100 이하의 자연수, 여기 대문자 n이 100 이하여야 한다라는 걸로 마무리되는 계산이겠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은 얘를 갖다가 어떤 순서로 정리할까? 정리하는 모양이 좀 표준화가 되지 않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m하고 여기 있는 m을 갖다 묶어서 한식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 오케이? 결국 얘가 흩어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로그로 표현한 걸 갖다가 노가다 자연수 조건으로 표현하게 하려면 지수를 바꿔주는 정도까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요런 순서다. 자, 그래서 n 플러스 1 빼기 로그 2의 n 플러스 2는 2n. 요 상태에서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서 로그 2의 n 플러스 2는 n 플러스 1 빼기 2n. 자, 요 정도. 자, 그러면은 다시 n 플러스 2가 2에 n 플러스 1마 2n 제곱. 자, 요렇게를 만들어줄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서 m에다가 문제가 특별하게 더 써놓은 건 없고 그냥 자연수. 그러니까 원래 개념적으로는 1부터 가능한데, 자, 다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우선은 정수야, 정수. 맞지? 우선은 정수. 우선은 정수고. 근데 부호가 맞게 돼 있냐, 지금? 부호 맞게 돼 있지, 문제 없지? 오케이. 자, 우선은 정수. 자, 우선은 정수인데 얘가 음의 정수가 되면 분수가 되고 분수가 되면 여기가 자연수에 어긋나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면 어떻게 돼? 1이 되고 1이 되면 m이 음수라서 안 되지. 맞아? 자, 결국에는 이 녀석은 자연수 영역에서 다시 생각을 해주게 돼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자연수로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음의 정수가 원래는 가능했던 건데 안 되는 이유를 찾은 것이다. 이렇게 되니? 자, 그럼 얘가 자연수라는 걸 찾은 다음에는 다시 이 m을 1부터 차례차례 할 필요는 없어진다가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변이 2의 거듭제곱수지. 그럼 여기 2잖아.
그럼 m 홀수가 불가능해, 그치? m이 홀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m을 갖다가 다시 어떤 L, 자, L은 자연수 요런 상태로 놔주면 2가 하나 약분이 되지. 그래서 L 플러스 1은 다시 2에 n-2n 제곱, 자 요런 형태로 1 하나 약분시켜도 정리할 수가 있어. 이거 됐니? 얘도 2L로 바꿔서 놓읍시다. 이거 됐나요?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문제가 찾는 건 m으로 가야 되는데 n을 먼저 구한 다음에 m으로 갈 때는 곱하기 2를 통해서 m으로, 이거 마지막에 답 쓸 때 착각하면 안 되겠고, 물론 객관식이니까 그것 때문에 틀릴 리는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오케이. 반밖에 안 되는 답이 나오게 되면 뭘 안 했지? 하고 찾아볼 테니까. 자, 어쨌든 그럼 이 상태로 가게 됐을 때 여전히 불편한 건 뭐냐면 L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그럼 얘를 갖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럼 여기서 하는 내용은 결국에 이 지수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는 지수도 여기 앞에 2, 여기 앞에 2 어떤 수밖에 안 되냐? 짝수밖에 안 된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상황 첫 번째라고 하면서 지수 2, 자, 요렇게 들어간다. 그럼 계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L 플러스 1이 4 요렇게 들어가. 그럼 L이 3으로 들어가지? 맞아? 그럼 그걸 다시 이거 는이에다가 집어넣어. 그래서 6마 2n 은 2.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면 문제 없다가 되는 거냐면 n이 자연수, 10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면 문제가 없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얘가 n이 10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온지를 확인하자면, 자, n은 여기서 얼마 나오냐? 2. 일단 문제 없지. 요거 됐나요? 자, 한 개 더 해볼게요. 두 번째. 그럼 지수가 3을 해볼 필요는 없는 거야. 바로 4로 넘어가는 거지. 왜? 여기 짝수니까. 자, 그래서 지수 4. 그러면 일단은 L 플러스 1이 2의 4제곱 16.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그럼 L은 15가 되고, 다시 여기다 15를 집어넣어서 30 마이너스 2n 은 4를 풀어준다. 이렇게 되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 n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 라고 하게 되면은 26, 13? 맞니? 자, 실제로 n값을 꼭 구해야 되는 건 아닌데 뭘 계속 확인하는 거냐면 지금 자연수, 100 이하 자연수를 확인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두 개를 갖다가 지금 해봤는데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게 일단은 구조적으로 여기에 짝수가 들어가고 지금부터 n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보게 됐을 때 결국엔 n이 요대로 갔을 때 자연수에 어긋날 리는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짝수를 제시를 하게 됐을 때 n이 정수가 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자연수가 맞느냐를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n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맞지? 자, 확인하려고 했는데 커지니까 지수가 커질 때 n값이 오히려 더 커지는 상황으로 움직이게 되지. 자, 지수가 커질 때 L값이 확 커지면서, 오케이? L값이 확 커지면서 요 자리가 다시 확 커지기 때문에 지수가 살살 들어간다, N이 빡빡 늘어나. 요런 관계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는 이 중간에 좀 뛰어넘어도 중간에 n이 자연수가 아니어서 문제가 될 리는 없겠다. 약간 요런 느낌이 든단 말이지. 근데 사실 그걸 부등식으로 풀 수는 없는 상태라서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은 6회 보고 8회 보고 이렇게 차례차례 가는 게 맞는 순서인 거야. 이해되니? 욕심상 한 번만 건너뛰어 보고 싶었어. 3 건너뛰고 4. 그러면 4가 답이 된다는 건 지수가 6도 답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지수 6, 지수 8. 자, 만약에 지수 8을 했는데 건너뛰었다라고 하면 지수 6가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고, 지수 8을 했는데 아직 안 건너뛰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 6은 그냥 되는 거다라고 넘어가도 되겠다 이거지. 이해되니? 자, 그럼 지수 8이라고 하게 되면은 L 플러스 1이 뭐가 나오냐? 2의 8제곱. 그래서 L이 255가 되겠니?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지수식으로 돌아와가지고 2배의 255 빼기 n
얼마가 돼주길 바라냐면 지수 8이 돼주길 바란다. 요거잖아. 맞니? 어머나 바로 건너뛰어버렸네. n이 너무 크죠? 맞지? 이거 아웃이지?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얘로 확인하자. 결국에 할 거 다 해야 된다. 못 건너뛰었네. 결국엔 싹 다 확인하는 상황이 됐네. 자, 지수 6 다시. 자, 지수 6이면은 L 플러스 1이 64고 맞지? 그럼 L은 63. 그러면은 2배의 63 빼기 N이 지수 6이면 되고 맞지? 그럼 여기서는 N이 문제 없지? N은 60. 자, 문제 없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가능한 게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 둘, 세 개니까 그냥 덧셈을 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등비수열약을 적당히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덧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3 더하기 여기서 15 더하기 63. 자, 요렇게 계산한 다음에 2배. 자, 요렇게 해도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단지 3개뿐이라고 하더라도 등비수열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뭐니까 결국에는 자, 2배의 2의 제곱 더하기 2의 몇 제곱이야? 4제곱 더하기 2의 6제곱 빼기 3. 자, 이 구조니까 요 부분을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통해서 정리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어느 방향으로 마무리를 해도 무리는 없겠다. 자, 그러니까 얘가 노가다가 꽤나 특이해. 문제 구조가 여태까지 전에 본 적 없는 느낌의 노가다인 거지. 약간 부등식이 만들어져서 거기다 이렇게 차례차례 대입되는 느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m이 이렇게 찢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그때 어디에 뭘 차례차례 집어넣느냐가 굉장히 헤매게 돼 있는 구조인데, 그걸 갖다가 지수의 통째로 숫자를 집어넣는다. 자, 요렇게 인식을 해주는 게 노가다를 제일 편하게 만들어준다. 자, 그런 구조라고 하는 거. 자, 그렇지 않으면 m이 이렇게 팍팍 튀어 넘어가게 하기가 힘들거든. 이해되니? 자, 그런 상황이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63쪽에 33번을 볼게요. 기훈이가 결석이라. 자, 33번. 봅시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 4의 k제곱 빼기 2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 곱하기 2의 k제곱 플러스 8의 n제곱이 1 이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값의 합 an, 자연수 k의 합이 다시 an. 그때 문제가 말하는 거는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an 분의 1. 자,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첫 부등식을 처리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 내가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이건 그러니까 언제 처음 봤냐? 요거 실제로 수능이 출제되던 애. 그때 모니터링 하면서 처음 봤지. 진짜 당황스러웠어. 자, 저게 우변이 하필 뭐라서냐? 1이라서야. 그러니까 쟤를 좌변으로 넘겨서 인수분해 안 돼, 절대. 근데 있는 모양 그대로는 인수분해 되게 잘 보이거든. 그래서 쟤를 인수분해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2의 k제곱 빼기 2의 n제곱 2의 k제곱 빼기 2의 2n제곱 1 이하. 그렇게 됐니? 자, 그래서 얘를 갖다 1 이하를 고집하려고 하면 문제 안 풀려.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사실 이렇게 문제 내면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0 이하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K가 1이라도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문제의 범위 바깥에 있는 그 K 값을 갖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바로 1을 넘어간다를 확인해 버리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0 이하를 풀기가 되게 예쁘게 생겼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냥 0 이하로 풀고, 오케이? 0 이하로 풀게 되면 얘는 바로 K가 N 이상 2의 이하가 되는 게 어렵지 않거든? 맞지? 그러니까 지수부등식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통 암산컷으로 떨어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해되니? 그럼 그 다음에 그럼 K가 N마 1이면 1을 넘어가 버릴 것이다. 오케이? K가 2N 플러스 1이면 또 1을 넘어가 버릴 거다, 커져 버릴 거다라는 거를 거꾸로 확인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상황 첫 번째 K가 N마 1이 되면 그때 이 식의 값이 1보다 커져 버리는 걸 확인한다. 이해되니? 그래서 K가 N마 1이 되면 2의 N-1제곱이 여기서 공통인수가 되거든. 이게 공통인수. 묶어주게 되면은 1마 2. 자,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2의 K-1제곱이 앞으로 이렇게, N-1제곱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게 되면은 1마 2의 N 플러스 1제곱. 자, 요렇게 남아있게 될 거야. 이렇게 되니? 자, 그럼 여기서 이 2의 N-1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1 이상이거든.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부호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2의 2n-2제곱 곱하기 다시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 자, 요렇게 돼.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또 1 이상이고, 그럼 이 녀석이 몇 이상이냐? n이 아무리 작아도 3 이상이지. 맞아? 그러면은 1 이상과 3 이상을 곱했으니까 얘가 3 이상이 된단 말이야. n이 아무리 작아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K가 N마 1이 되는 순간 범위 바깥으로 넘어간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K가 2N 플러스 1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K가 2N 플러스 1이 되면 마찬가지로 1보다 커져버린다는 걸 확인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K가 2N 플러스 1이 되면 다시 저식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2의 N제곱이 공통인수로 나오면서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2n 플러스 1제곱이 들어가면 2의 2n제곱이 앞으로 나오면서 그 다음에 가로 안에 2 빼기 1. 자, 요렇게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애들이 1보다 훨씬 클 거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지. 일일이 좀 따져볼 필요도 없지. 제 같은 경우에 이에 n-1제곱이 좀 껴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좀 확인을 했지만 얘 같은 경우에 숫자들이 엄청 커요. 무슨 말인지 되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K가 n마 1이 되거나 2n 플러스 1이 되면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면 그걸로다가 요게 K가 범위라는 게 확정.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요게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 N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K 값들의 합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K 값들의 합은 등차 수락 공식으로 정리하는 게 좀 편할 것 같다. 라고 하게 되면은 2분의 첫항 더하기 끝항이 3n 한 다음에 항수가 2n 플러스 1개? 맞니? 항수가 2n 플러스 1개가 아니지. n 플러스 1개. 자,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가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an분의 1이라고 되어 있으면 3분의 2 바깥으로 내보내고 n 플러스 1분의 1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고 하는 게 어렵지 않게 보이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마무리가 이제 노가다가 없는, 오랜만에 문과 30번인데 노가다가 없는 문제인데요. 자, 아무튼 여기서 가장 이 문제의 난이도 핵심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0 이하는 풀만하고 1은 못 풀만하다. 그래서 0 이하로다가 K 값들의 범위를 먼저 구해놓고 그럼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 해가 될 수 없다를 갖다가 1 작은 수, 1 큰 수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준다. 이해되니? 그럼 거기서 벗어나면 더 이상 다른 곳은 당연히 성립할 리가 없으니까요. 요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요렇게 두 문제 해결해두고, 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 문제 좀 풀면서 개별 질문 하다가 4교시에 수투 예제 또 몇 개 보고 또 문제 푸는 시간. 자, 요런 식으로 질문을 조절해 보도록 합시다. 자, 수투 미분 남은 거 숙제를 어디까지 내주고 이제 적분은 얼마나 내줄까를 고민을 했는데 오늘 수투의 이 미분에 만점 도전하기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차라리 양 배분이 오늘 미분 끝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적분을 한 번에 통으로 내시는 게 오히려 양 배분이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적분을 몇 문제 더 넣어도 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적절한 양 배분은 오늘 이 최고난도 도전하기 요 문제들이 다수 포함되는 상황이라서 자 여기를 끝까지 내주는 것만으로도 양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적분은 오히려 그러니까 수투 적분이 더 쉽다고 이 교재가 판단을 한 것인지 이거는 최고난도 도전하기가 몇 문제 없거든요. 적분은 몇 문제 없는데 계속해서 뭐 문과 쪽이나 아니면 수투에서는 미분 쪽에서 조금 더 계속 어렵게 나왔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래프 개형 어렵게 내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자 미분 쪽에서 요거 미분 끝까지만 오늘 숙제로 내주기로 하고요. 자 선생님이 두 문제 정도 풀어줄 건데 막히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막히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수업 시간에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을 줬을 때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서 질문 나올 것들을 좀 미리미리 질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숙제 질문을 갖고 오는 양을 줄여보도록 합시다. 자, 또 내가 너무 다 풀어주면 그것도 의미가 없잖아. 그럼 숙제 91번까지. 수준은 여기 그냥 91번까지만. 문제 수는 개수로는 몇 개 안 돼요. 정말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은 평소 숙제하는 것보다 더 걸릴지도 몰라요. 한 문제당 오래 걸리면 20분 넘어가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답을 못 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볼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보고 모르겠어요 별표 이러지 않을 거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숙제 시간은 꽤나 많이 걸릴 것이다. 자, 8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fx는 x 세제곱 플러스 자 블라블라죠. 이렇게 생길 것인데 실수 전체 연속 gx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f4의 값 함수가 나와야 f4의 값 자 물론 문제 유형에 따라서는 함수는 안 나오고 f4의 값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 3차 함수 다 완성하라는 구조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fx는 f1 더하기 x마 1 f 프라임 gx 자 일단 얘는 식을 어떻게 정리하라는 걸로 보여요. 그치 f1 넘기고 x마 1로 나누면 어떤 구조의 모양이 나오냐 평균 변화율 모양의 구조가 나오게 되지. 자, 물론 이렇게 만들 때 기본 전제는 x가 1이 아닐 때의 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x가 1이 아닐 때의 식이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가장 흔하게 원래 연상하게 될 내용으로 떠올려야 될 내용은 원래는 뭐냐면 얘가 f 프라임 c다. 뭐냐? 평균값의 정리지.
c는 1하고 x 사이 또는 x하고 1 사이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얘가 그렇게 중요하게 쓰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한 번쯤은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나왔다 라고 하게 되면은 평균값 정리 내용을 한 번씩 생각해 줘야 한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gx는 c. 자, 요렇게 바로 연결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내용은 아닌데, 비슷한 느낌이 드는 정도는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gx는 c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제 C가 확정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느낌은 가져간다. 그 나머지 조건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 느낌은 가져간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gx의 최소가 2분의 5다. 자, 이게 이 문제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3차 그래프는 하필 지정한 위치는 1, 그치? 1,F이라고. 그 다음에 gx의 최소가 25라고 하는 건 여기 이 자리에 25가 2분의 5라는 건 여기 f' 2분의 5, 그치? 그리고 f' 2분의 5하고 1,F1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 라는 상태로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사실 fx가 극대극소가 없는 형태일 수도 있는데 그림으로는 극대극소가 있는 형태로 그리는 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꼭 극대극소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상태로 y는 fx를 이해를 해주는 게 그림 그리기가 제일 예쁘고 좋아서요. 자, 요런 식으로 생겨 있다 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y는 f'x 그래프가 요렇게 있다라고 할 때, 요런 식으로 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얘를 f'gx라고 해보자. 그리고 여기가 gx축이야. 오케이? x축이 아니라 gx축이야. 그러니까 gx를 약간 t로 치환하면 t축이 약간 이런 느낌?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됐을 때 그 최소값이 2분의 5다 라고 하는 건 처음에 드는 느낌은 여기가 2분의 5인가? 대칭축이. 근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여기가 2분의 5는 아니에요. 근데 내용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냐면 2분의 5가 대칭축까지 오거나 또는 그 이상의 위치에 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1,F1이 자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1,F1이 여기 있다.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x, fx를 갖다가 연결을 해서 이와 같은 평균 변화율이 보이게 지금 직선을 만들어 놨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랑 미분계수가 같은 자리는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올 수 있게 되지. 맞지? 오케이.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gx가 연속함수가 되게 하려면 gx가 이쪽으로 오는 것과 이쪽으로 오는 것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 큰 쪽이나 작은 쪽. 자, 문제에서 최소값이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큰 쪽으로 설명이 되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가 x가 이제 이쪽으로 그려놨는데 x가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면요 x, fx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요 라고 했을 때 자 요렇게 평균 변화율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거랑 똑같은 미분계수가 원래 평균값 정리는 이제 이쪽이라 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이 조건에서는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게 여기도 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로 치면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x좌표가 여기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오케이. 그게 똑같은 미분계수 가지는 게 대칭에 의해서 여기 또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칭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만 쓰는 방향으로 내용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 최소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지금 이 그래프에서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에 가장 작은 평균 변화율은 어디냐?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가 2분의 5가 된다는 걸 연결하기 위해서야. 이해되시나요? 그럼 최소가 2분의 5가 되기 위해서 이걸 갖다 연결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접하는 순간 이거보다 평균 변화율이 낮아질 수가 없어요. 이해되니? 어느 x좌표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내용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 문제에서 gx의 최소가 2분의 5다라고 하는 건 이때 여기 접점좌표가 2분의 5가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접점좌표가 2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접점좌표가 2분의 5가 아니라 그거보다 작거나 크게 되면은 여기서 실수 전체에서 저 항등식을 만족한다에 어긋난다를 확인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만들어갖고 요렇게 접했는데 여기가 1, 여기가 조금 줄여서 뭐 이 정도 됐다고 하자. 오케이. 그러니까 좀 작은 수, 그냥 아무 수나 예를 든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2분의 5가 이제 여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g'x가 gx가 여기 2분의 5까지 밖에 못 온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가 2분의 5라고 했을 때 자, 요거랑 같은 y좌표가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평균 변화율을 얘가 받아주지를 못해.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반대로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1, 여기가 접한 데가 접하게 그려졌는데 안 접한 느낌으로 그려서 자, 여기가 3이다 치자. 오케이. 그래서 2분의 5가 더 왼쪽이야. 요렇게 돼 있으면 어디가 지금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오히려 이제 다 소화가 됐지. 그 3가 gx가 여기까지 있어. 여기가 이제 2분의 5야. 반대로 여기가 3이야. 그래프는 이만큼이 다 있어. 오케이. 여기 다 있는데 그러면은 3 이하로 gx가 이렇게 내려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그 내려가 주는 평균 변화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2분의 5까지 내려왔을 때 얘가 못 받아줘 이거야. 오케이. 이해돼요? 접점 x좌표가 여기 접점 x좌표가 2분의 5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얘가 못 받아주고 오케이. 여기서 나온 평균 변화율을 얘가 못 받아주고 이해되니? 만약에 접점 x좌표가 이렇게 해서 2분의 5보다 커지게 되면은 여기서 나온 미분계수를 이 평균 변화율이 못 받아줘. 그 등식이 깨지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2분의 5에 딱 맞아 떨어져야만 저 처음에 문제 가에서 제시한 식이 항등식이라는 말이 성립하게 된다. 모든 실수에 성립한다는 말이 성립하게 된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이 문제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고 나머지 하나 키워드 하나 더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 키워드 하나 더 있다. 자, 아무튼 요렇게 나오게 돼 있을 때 그러면은 식을 잡아가는 과정을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는 요 접선 요렇게 만든 직선을 갖다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를 fx를 한 번에 잡는 게 아니라 fx 빼기 mx 플러스 n의 형태로 식을 잡아봐. 요렇게 식을 잡아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식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축구장의 개수가 1. 이건 안 바뀌지. 직선 뺐으니까. 그럼 그게 2분의 5에서 접하고 1을 통과한다로 식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x마 1에 x마 2분의 5의 제곱. 자, 요런 식으로 잡혀서 그럼 문제의 다 조건에 나와 있는 나머지 조건을 가지고 m과 n을 찾아내게 되면 fx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mx 플러스를 우변으로 넘겨주고 끝나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잖아요. 자, 거기서 다 조건에 있는 첫 번째 조건 어렵지 않아. 자, 다에서 f0은 마 3이래. 넣어주면 되지. 그래서 여기 마 3 들어갔고 여기 0 들어가면 마이너스 n 들어갔고 는 여기 0 들어가면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 0 들어가면은 4분의 25 맞냐?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n은
마이너스 3 플러스 4분의 25니까 4분의 13? 왜 되니? 자, 그 다음에 다조건에 있는 나머지 하나를 써야 되는데 f g 1은 6이다. 자, 이거 갖다 어떻게 써먹을 거냐? 먼저 g1의 값을 확인할 수 있냐? 그러니까 g1의 값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걸 갖다 대입해서 얘처럼 C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럼 g1은 어떻게 확인할 거냐? 다시 요 식으로 돌아와가지고 양변에 x가 1로 가는 극한을 쳐. 오케이? 양변에 x가 1로 가는 극한을 친다. 자, 그러면은 그때 좌변은 f'1이 되고, 자, 우변은 제 f'x도 연속함수고 gx도 연속함수니까 합성하면 연속함수야. 맞지? 그래서 그냥 f'g1이 돼. 이거 했니?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f'x가 몇 차니까? 2차 함수니까 g1은 1 또는 어떤 알파 이렇게 될 거야. 1이 근데 불가능하지. 근데 1을 이용해서 여기 알파를 찾아내야 돼. 눈에 보이는 숫자는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대칭축이 지금 얼마인지를 아직 안 찾았는데 자, 여기에서 대칭축 기준으로 왼쪽에서 1이 들어가고 그럼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에서 알파라고 표현한 거 알파. 자, 요렇게 되는 걸 이용해서 알파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요게 됐나요?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또 3학년이니까 빠른 방법으로 찾아내려면 결국 얘는 이제 변곡점 있는 자리지. 도함수 대칭축 자리는 여기 변곡점 있는 자리. 변곡점 있는 자리를 가장 빠르게 찾아내는 방법은 1대2의 확장판 1대1대1을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평행접선이 요렇게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 요렇게 등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요렇게 내렸을 때 요게 이제 1대1하는 거잖아. 맞니? 거기다가 여기 변곡점을 갖다가 추가를 하게 되면은 1대1대1이 되게 돼 있어.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게 1대1대1이 되려면 여기 한 칸에 2분의 1씩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 두 칸 와가지고 여기가 x는 2의 변곡점이 있게 돼. 맞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대칭축이 x는 2야. 그럼 알파는 몇이야? 그치? 요렇게 나와. 그래서 이 자리가 3위로 G1은 최소가 2분의 5로 1이 될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더 큰 촉값을 가져가게 되어 있으니까 자, G1은 3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식은 F3은 6이자로 바뀌어. 이해되시나요? 자, 요게 이 문제에서 있는 한 가지 더 있는 포인트야. 그러니까 메인 포인트는 여기 2분의 5의 의미, gx의 최소 2분의 5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고, 오케이? 그런 걸 찾아낸다라면 식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가장 메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 요 자리.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해서 이 대입할 값, g1의 값을 찾아내느냐.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f3은 6이다를 갖다가 또 이용을 해서 f3을 하게 되면은 6 빼기 3m에다가 지금 애들 이미 구해놨어. 4분의 13 은 3 들어가면 2 곱하기 2분의 6 하면은 2분의 1이지. 지금 보면 4분의 1 요렇게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을 갖다가 정리를 해보자면 계산하기 열나시게 생겼어. 3m을 우변으로 넘겼다. 그러면은 6 빼기 4분의 13에다가 얘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4분의 2가 돼가지고 그럼 요게 4분의 24 빼기 15 하면 9 맞니? 그러면은 m이 4분의 3 그래서 fx는 x-1에 x-2분의 5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분의 3 xn이 아까 어디 가서 플러스 4분의 13 오케이? 자, 요 자리에 4를 대입하면 신기하게도 예쁘게 정리가 정수로 됩니다. 참 의도를 잘 해놓은 거겠지? 그리고 수능 문제 답이 정수가 돼야 되니까 정수가 만약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F4를 P분의 Q라고 했을 때 PQ는 서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겠지. 이해되잖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82번 해결해봤고요. 자, 이게 작년 수능 수투킬러 문제 아닙니까? 22번.
장현수는 수트킬러 문제. 기존의 30번 문제에 비해서 크게 손색이 없다. 킬러 문제 답다. 오케이. 자, 그런 거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또 수능 킬러 출신. 85번 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선택되기 전 마지막 가형 나형 수능에 거기서 문과 30번 킬러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fx는 최고차계에서 1, 2, 3차 함수. 킬러 문제 중특인가?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문제들이 되게 많지, 그지? 시작할 때. 자, 플러스 점점점. 자, 함수 gx는 1차 함수. 자, gx 1차 함수 라고 하면서 hx는 절대값 fx 빼기 gx 절대값을 한번 꺾어줘야 되고 x는 1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fx는 fx 플러스 gx. 자, 이거는 x가 1 이상일 때. 자, hx가 실수 전체 미분 가능. 자, 요거는 오늘 숙제 질문할 때도 봤던 조건이지, 그치? 맞지? 실수 전체 미분 가능. 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1에서도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연속의 미분 가능 조건, 그치?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얘가 어디서 x 1보다 작은 곳에서 x축이랑 혹시라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만나야 되냐? 접하게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H0은 0이다와 H2는 5다로 추가 조건이 있었고 이거 가지고 H4의 값. 그러니까 fx 더하기 gx 쪽을 완성을 해야 되는 상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뭘 신경 써야 되냐? h형은 0. 0은 1보다 작은 수지.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을 쓰고 있는 부분에서 x축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결국 fx 빼기 gx는 x는 0에서 x축에 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접하는 구조를 가지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니지. 맞지? 접하는 구조를 가지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니야. 자, 그러니까 자, 상황의 첫 번째는 y축을 너무 오른쪽에 그렸는데 y축 1. 자, 0에서 자, 처음부터 생길 때 1 이하에서 fx 빼기 gx가 요렇게 생기면 어떤 구조야? 3중분의 형태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0에서 3중분의 형태를 가지면 그게 접혀가지고 요렇게 가서 0에서 미분 가능. 이해돼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서 이어받아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요런 느낌? 미분 가능하도록 이런 느낌도 되냐? 이런 느낌은 안 될 것 같아. 요런 느낌?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뭐 어쨌건 여기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자, 근데 이 첫 번째 상황은 조금 해보면 바로 아웃이 돼요. 여기 1에서 뭐 들어가기 전에 H2는 5 들어가기 전에 아웃이 돼요. 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냐?
여기서 fx 빼기 gx가 x 세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fx는 x 세제곱 플러스 gx.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x가 이제 0보다 넘어와가지고 0보다 0 넘어와서 일단 요게 hx가 요렇게 되는 구간이 언제냐? x가 0 넘어와가지고 1 사이에 자 요렇게 써먹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땐 부호가 한번 뒤집어지게 돼 있거든. 왜? 실제 이렇게 되니까. 근데 여기 미분간을 따지려면 결국 이쪽 부분만 좀 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hx가 fx 더하기 gx로 바뀌게 되니까 x 세제곱 더하기 2gx가 될 거야. 그게 x가 1 이상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위아래다가 1 대입해서 같다, 미분해서 1 대입해서 같다 이걸 하겠죠. 이래니? 자, 그럼 1 대입해서 같다 라고 하게 되면은 1 더하기 g21이 1 더하기 2g1을 만족해야 하고, 그럼 여기서 g1이 0이 돼야 해. 이렇게 됐나요? 자, g1이 0이 돼야 해. 자, 그리고 h'x는 식이 두 개로 갈라져가지고 3x제곱에 플러스 g'x,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x제곱에 플러스 2g'x. 자, 요렇게 되는 거지. 아니, 넌 이거 없잖아. 맞지? 요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다 1 대입하게 되면은 3을 2g 프라임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g 프라임이 0 되지. 이것 때문에 아웃이야. 자, 왜냐하면 g 프라임 x는 1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미분하게 되면 항상 일정한 상수거든. 그게 누구냐? 기울기야. 1차 함수에. 근데 그 기울기가 0이 돼버리게 되면 얘가 직선이 1차가 아니게 되지. 수평이 돼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그래서 1차라고 하는 조건에 어긋나서 첫 번째 상황은 아웃이다. 이렇게 하나 끝. 오케이.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상황은 0에서 x축이랑 접하는데, 0에서 x축이랑 요렇게 접해서 이렇게 생길 상황. x는 1.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게 절대값으로 접을 때 그래프 모양이 요렇게 생기겠지. 맞아. 자, 그럼 여기 요 자리에 K 요렇게 좀 만들어 둘게요. 오케이. 자, 얘를 K를 갖다가 1보다 왼쪽으로 넘기면 안 돼. 범위자를 믿는 셈이야. 답에 영향을 안 줬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기본 개념은 그래. 여기서 K가 1 기준으로 왼쪽으로 넘어오면 꺾이는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겨버리게 되거든.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수 전체 미분 가능에 어긋나게 돼. 자, 그래서 K는 1보다 큰 K를 가지게 되고, 자, 그럼 이걸로다가 다시 fx 빼기 gx를 만들면 그게 최고차계수 1을 이용해서 x제곱에 x마 k 요렇게 생기게 되지.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때 hx는 어떤 모양이 될 거냐 라고 하게 되면은 당장 우리가 써먹을 부분은 마이너스 x제곱 x마 k, 부호가 뒤집어지는 자리에 여기. 이해되니? 오케이. 자, 이게 x가 1보다 작을 때 만들어지게 되는 그래프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요 모양 그대로에다가 플러스 2gx가 붙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x제곱에 x마 k에 플러스 2gx. 자, 요렇게 x가 1보다 클 때, 이상일 때, 요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마저 나머지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h는 5다까지 지금 계산에 들어가게 돼. 오케이. 자, 그럼 먼저 1에서 미분 가능부터 먼저 맞춰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각각 1 대입해서 같아야 하고, 1 대입하면 얼마야? 1마 k? 맞니? 1 대입하면 1마 k. 마이너스 분배해서 k마 1? 그럼 얘가 1마 k? 넘기면 2배 k마 1, 2배의 k마 1이 2gx니까 2g1이지. 2g1이니까 자, g1은 k마 1. 자, 이렇게 먼저 알아. 오케이. 자, 그리고 얘를 갖다 미분을 해서 h'x는 공미분? 그냥 미분?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kx 그냥 미분 선택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x제곱에 마이너스 2kx에 플러스 2g'x. 자, 이 녀석은 1차 기울기야. 오케이. 어쨌든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클 때, 자, 요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또 1 대입해서 같아야 돼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다 1 대입한 거 2배에다 나누기 2 하게 되면은 g'1이 마이너스 2k 마 3. 자, 요렇게 되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마저 아니지. 아직 h가 남았잖아. 맞지? h 아직 안 했지. 자, h2를 갖다가 계산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뭐냐? h2는 요식에서 4배의 2마 k 플러스 2g2.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는 5 요렇게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얘로다가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건데, 그럼 gx를 만들 때 기울기가 존재하고 점 하나가 있는 직선이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서 기울기가 2k-3, 그 다음에 x-1에 플러스 k-1. 자, gx를 요렇게 만들어줄 수 있지. 맞아요? 오케이. 자, 여기다 집어넣기 위해서 g2를 갖다 여기다 좀 계산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g2는 여기 1 돼가지고 2k-3에 뿔 k-1이라서 3k 마4.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8마4k 플러스 6k-8 은 5 날아가고 2k는 5가 돼서 k는 2분의 5고,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hx가 필요해. 일단 gx 만들어 놓고 그러자. gx는 k가 2분의 5니까 5 빼기 3 2배 기울기 x만 1에다가 여기 2분의 5 빼기 1 2분의 3 그래서 2x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래서 hx를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만들어 주자라고 하게 되면은 x제곱에 x마 2분의 5 거기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1 맞냐? 언제? x의 1보다 클 때 여기만 만들어도 되지. 왜? 문제가 원하는 게 h 4값이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식, 자, 요 식에다가 4 대입해서 마무리. 역시 30분급 문제는 18화가 다 들어가. 그렇게 어렵든 어렵지 않던지 간에. 자, 기본적으로 이제 미분에서 다루는 이 킬러급 문제 유형에서는 그 그래프 전체 개형의 이해라고 하는 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념으로 이렇게 되게 자주 등장하는 게 절대값 미분가능. 실제로 양념으로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절대값 미분 가능이 되려면 또는 미분 불가능점이 하나만 되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x축이랑 어디서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좀 신경 써야 될 것, 뭐 그런 것들 많이 필요하고요. 그럼 그게 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연계 과정까지 그렇게 식을 좀
빠르고 편하게 잡는 법까지 좀 많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예제를 여기까지 선생님이 풀어주고, 자, 나머지는 오늘 수업 시간에 지금 수투 여기 4점 최고 난도부터 좀 먼저 좀 풀어보세요. 나머지는 숙제로 하는데 덜 부담스러울 텐데 여기가 좀 제일 많이 어려울 테니까 20분밖에 안 남아서 뭐 몇 문제 다 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막힌다 안 된다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선생님 있을 때 웬만하면 질문하고 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해봅시다.